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 질문 자체를 재정의해버리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구글이라는 조직을 다르게 만드는 핵심 특성은 뭡니까? 이런 것들이 구글이 지금까지 리딩하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인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이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첫 번째 게스트였던 조용민 구글 매니저를 또 한 번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왜 두 번째 초대했냐면 첫 책을 쓰셨어요. 언바운드. 아, 네네네. 그죠? 언바운드. 네. 언바운드란 뜻은 뭔가요? 이 책의 타이틀. 언바운드는 얽매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는 게 이런 디지털 시대나 2021년, 22년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언바운드라는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네, 묶여있지 않다? 네, 바인딩 한다고 하죠. 바인딩을 할 수 없는 어떤 사고, 관점 이렇게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좋네요. 네. 우리 조용민 매니저는 이제 다 아다시피 구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건 다들 잘 아니까. 근데 우리가 막 구글 막 그러잖아요. 막 이 구글이라는 조직을 다르게 만드는 네. 핵심 어떤 그런 특성은 뭡니까? 네. 뭔가 언바운드된 의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글이 지금까지 리딩하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인 것 같고요. 그거는 구글뿐만 아니고 제가 컨설팅 회사 다닐 때나 아니면 삼성전자 다닐 때도 부서별로 혹은 조직별로 본부별로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언바운드된 생각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은 굉장히 좀 색다른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구글 자체도 조금 더 오픈된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의 특성을 떠나서 이런 언바운드된 시각을 갖는 거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딩하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려면 사실은 성과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언바운드된 생각이 실제로 네. 성과로 이어지는 그런 전략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자,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의 시가총액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프로핏, 매출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거를 이제 PER 분석, 뭐 PBR 분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그걸 따라잡고 있는지, 기업의 가치. 그래서 성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민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고 애플 주가가 올라가고 알파벳, 저희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자산이나 프로핏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데이터 혹은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 기업인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봅니다. 근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면은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을 보거든요. 저도 이제 투자 심사할 때도 제가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활동을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많이 보는 것이 얼마나 좀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확장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 그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표, 성장 지표 하나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기업들보다는 요새 기업 가치는 다양한 어떤 확장성을 꿈꿀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그 가치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구글도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산업별로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없고를
재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의 어떤 경계선은 그렇게 재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성과의 핵심 동력은 창의력이다, 창의성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나가는 어떤 비용이 있고요. 유튜브가 가져가는 비용이 있는데 재무적으로 보면은 그걸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는 약간 미친 짓이거든요. 여러 플랫폼을 쓰잖아요.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네이버 뭐 블로그도 있었고요. 근데 수익 모델 자체가 뭐 20%, 10%, 30% 이런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구조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55% 이상을 유튜브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드리고 있죠. 아, 그렇군요. 저 그 비율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 레비뉴에서 55%의 비용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는 광고 수익 중에 55%가 나간다는 건 기업의 재무 구조상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구조인데 그래요? 이거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양면 사업이고 컨텐츠가 많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를 자극시켜줘야 된다. 그런 의견상에서는 아무리 재무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코어는 이것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절대로 묵살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걸 키웠더니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좋은 컨텐츠가 들어오게 되고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저들이 들어오면 서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다 비용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거기다 광고 수익을 만드는 창의적인 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 그리고 Gmail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Gmail 쓰시기 전에 한 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메일들을 쓰실 때 몇 킬로바이트 이상, 몇 메가바이트 이상은 우리가 서브스크립션 피를 냈습니다. 2,500원, 3,000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 저랑 동시대를 살거나 저희 선배님들이실 텐데 그거를 과감하게 없앴죠, Gmail은. 용량도 과감하게 오픈을 해놨고요. 그랬을 때 재무적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묵살하지 않은 것. 거기서부터 이제 Gmail의 그 전체적으로 메일 시장을 전부 다 석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예.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구글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혜택을 준 거긴 네, 네. 한데, 근데 뭐 번외로 구글 포토를 무료로 했다가 유료로 돌리는 일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네. 혹시 의견이 있다면? 네, 잠깐 여기서 카메라를 잠깐 농담이고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주식회사로 이제 거듭나면서 비용 측면을 이제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R 팀에서 알려주신 답변에 따르면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최소 비용을 위해서 더 나은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글 포토가 사용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거지. 10억 유저가 생길 줄 몰랐어요. 10억 유저입니다. 10억 유저. 저도 그래서 제가 구글 쓰세요?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하드 용량을 그게 구글 포토예요. 저도. 너무 이거 한번 따가지고 저희 인터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됐어요. 네, 굉장히 많은 용량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앱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구글 포토 너무 좋고요. 네. 이제 우리가 구글러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멋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얻어요. 근데 정작 이제 우리 사례나 우리 회사나 네. 나의 일에 적용시켜 보면 또 이렇게 함정들이 좀 있거든요. 뭔가 좋은 것이나 좀 받아들일 만한 좋은 것들을 들었을 때 네, 그걸 네.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안 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저거는 저런 업무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구나 라고 구분을 하시고 내 삶의 이슈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그게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었던 화장품 회사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같이 해드린 거죠. 왜냐면 시착이라는 거는 네. 얼굴에다가 우리 화장품을 바를 수 예, 있을까? 예. 백화점에 가면 만나지 않고. 그렇죠. 백화점에 가면은 시착을 못 하게 했거든요. 코로나 여기 이렇게 시절에. 예, 해주는 왜냐면 거를. 그게 다 옮을 수가 있으니까 아.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에 정말 똑똑하신 분이 그 고민을 깊이 있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종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 구글러가 갖고 있는 거는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AR이라는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사실 엮기 전에는 이게 엮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민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를 보다가 립스틱 색깔이 보이면은 시착 버튼이 밑에 있고 시착 버튼을 누르면은 자기 얼굴이 카메라를 통해서 찍혀서 리얼타임으로 송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입술에다가 이렇게 얹어볼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해서 그 화장품 회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쓰였었던 방법론은 별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는 그냥 동영상 플랫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착을 한번 해볼 수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 약간 유튜브가 어떤 그런 스노우 같은 카메라 같은 네, 거죠. 필터가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PD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구글 포토는 사진 저장 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구글 포토에서 사진을 다시 키시고 구글 렌즈 기능을 통해서 그 사진의 특정 물건들을 딱 터치를 하시면은 그 물건이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 구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거는 거의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앱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물건 커머셜이 되는 거네요. 정확하게 그 표현입니다. 커머스 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경상남도 뭐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매일매일 엑셀만 하는 어떤 회사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근데 이게 서울과 거리가 멀고 디지털의 기술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보시면은 그거마저도 다 기회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을 도구나 재료나 상황을 폄하하지 않는 거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야 너는 구글 다니니까 그렇지 이런 네. 말이 사실은 네. 크게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너는 머리 크니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제가 이 모자가 이 큰머리닷컴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머리닷컴에서 굉장히 구하기 힘듭니다. 이 모자가 66호예요. 66호 정도 써야 이렇게 평균적, 지금도 좀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커서 되게 좋았었던 점은 이걸 폄훼하지 않고 제가 뭐 아버지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해외 출장 가셨다가 이제 공항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짐을 찾고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죠. 우리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제 잘 나와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용민이 얼굴 봤으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서 제 얼굴을 보고 그러면 이런 도구가 어딨나요? 이렇게 좋은 도구. 가족과의 상봉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 그래서 저는 장점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땐 단점이기도 한데 티셔츠 입을 때 좀 아프거나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티셔츠 입을 때 아프신 경험 없으시죠? 근데 항상 쓸리거든요, 저는. 근데 그럴 땐 이제 단점이지만 얼마든지 이걸 장점으로 도구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주 하긴 하는데 네네네. 우리 조영민 매니저는 자기가 얼굴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이 얼굴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냐면 배려의 도구로 사용해요. 우리가 같이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얼굴이 충분히 큰데도 앞에 나가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네, 제가 이렇게 상대가 얼굴이 작아 보이게. 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젠틀한 척, 네. 젠틀한 척. 같은 거리에 있어도 상대가 작아 보이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배려의 도구로 사용하고 아, 계시는 네, 거예요. 배려의 도구로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은 저랑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테마파크 온 것처럼 뭐 디즈니랜드 온 것처럼 저랑 같이 사진을 많이 찍곤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우리가 강연이나 책 보면 네네. 좋은 얘기 나오면 어떤 분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럴 때마다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당신이니까 당신은 네. 그런 조건이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네네네네. 좀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재정의하고 나의 그리고 네. 도구를 재정의했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책에 보면은 집요하게 그 해결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네네. 얼만큼 집요하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정해진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정도라 하면 이제 뭐 또 올바른 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집요함의 수준은.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 예, 맞습니다. 집요하게 해보자라는 생각. 그래서 본인이 집요하다, 이거 충분히 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이상 넘어가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을 갖고 하느냐 안 갖고 하느냐는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 더 해보는. 그게 결국에는 나는 집요하게 나를 발전시키고 싶어라는 마인드셋과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라는 마인드셋의 차이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인드셋을 갖냐 안 갖냐로 그 어떤 시발점을 시작을 하실 때 그 마인드셋을 갖냐 안 갖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집요함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쯤이면 됐어 라는 걸 넘어서는 애티튜드, 태도네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내가 여기서 더 한번 해볼 수 있어. 이런 게 집요함인 거지. 네, 뭐 네. 집요함의 기술이나 이런 구체적인 무슨 뭐 한계선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저희 팀원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팀원분이 저보다 이제 한창 생물학적 나이는 한참 어리죠. 거의 띠동갑이 넘어가는 그 분인데 그 진아님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은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를 막 분석을 하다가 이 성과도 좋고 이 성과도 좋고 근데 다 잔잔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하게 됐냐면 대부분 마케팅 성과를 하면은 이 광고가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이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브랜딩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뭐 뷰수를 많이 만들어냈는지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웹사이트에 경쟁사 제품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네, 그냥 소비자가 아니고 이 비슷한 경쟁을 하고 있는 제품의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다른 경쟁 제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웹사이트에. 그러네.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를 측정해서 그거를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했고 진아님뿐만 아니고 뭐 현진님, 선우님, 용우님, 장현님, 뭐 그리고 정한님, 지수님 뭐 이런 분들이 저희 팀에는 대부분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이 정도면 이게 산업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됐어 할 때 한두 개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더 해보는 거. 그래서 뭐 자제분이 계시면은 12시까지 공부를 해? 그러면은 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2시 1분까지만 해볼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이드 주시는 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생활 습관을 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집요함의 뜻을 아니까 네. 재미있고 의미 있네요. 진짜. 네. 이 언바운드 책의 그 부제가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들의 성장 법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바운드 저자 조용민 저자로서 저자가 바라보는 성장하고 성공 이런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자,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를 재정의해버리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저의 아이디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새롭게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실패는 그냥 실험이다라고 재정의를 해보는 거죠.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온 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실패에서 배울 만한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성공하기 위한 자양분을 얻는 거고, 그러면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경우가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은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의도한 방향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 실험인 거고요. 실패인 거죠. 우리가 그냥 기존 고정관념에 따른 정의에 따르면.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조차도 그거의 가능성을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노력을 했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그 결과물이 방향을 잘 맞춰서 나오고 있는 상황, 이거를 성공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의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성장도 내가 생각하는 성장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한 스텝 더 집요함을 보여주는 거, 이걸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패도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성공도 길이 끝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사실은 그 케이스를 통해서 레슨을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가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상황을 정말 똑바로 직시하는 것 같아요. 이 똑바로라고 함은 이거 역시 개인별로 다른 관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황을 똑바로 보는 거, 이게 뭐냐면 제가 방시혁 대표님한테 굉장히 BTS를 만든 배운 건데, 이게 뭐냐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돌 그룹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거든요. 외국어, 그렇죠?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춤, 그리고 기초 체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고, 음악 관련된 노래라든지 각각의 펑션에 맞는 기능들, 이렇게 해서 400점 만점 기준의 아이돌을 키우고 있었어요. 각 사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 키우면은 거의 완벽한 아이돌 그룹이 나오거든요. 근데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게임의 룰을 하나 더 바꿔서 소셜 플랫폼이라든지 소통하는 능력까지 키워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BTS 분들께서 이걸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미를 위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0점 만점 시장이 아니고 500점 만점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500점 만점 시장이 돼버리면은 한 축에서 100점 만점을 맡고 있는 BTS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네, 0점이니까.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발 여러 아이돌 그룹들이 그것마저 챙기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여러 인스타그램이 여러 플랫폼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됐죠. 그래서 또 다른 500점 만점 시장의 아이돌 시장이 만들어졌고, 정말 선구적인 해안으로 방시혁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유튜브가 이제 뭐 BTS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그 정부 발표에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 보면서도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유튜브는 그냥 도구였지, 그걸 정말 잘 활용하신 우리 방탄소년단 여러분들과 방시혁 대표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액션을 취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황을 잘 파악해야 재정의를 할 수 있고, 그 성공으로 이루는 과정을 본인들이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방시혁 대표님. 네,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뵙고 있는 분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뭐 김민철 대표님,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도 그렇고, 뭐 세바시의 구범준 PD님, 대표 PD님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뭐 강연이다, 교육이다, 성장이다, 이런 하나의 섹터에서 딱 그런 하나의 분야를 얘기를 할 때 세바시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성장 키워드에서 세바시를 바로 떠오르게 할 수 있었던 그 방법론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이따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바시가 오늘 어떻게 그 물어보는 키워드가 시간인데 왜 됐을까요? 나한테 물어보고 네. 한 분야의 키워드가 될 수 있었던 노하우.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그냥. 네. 제가 먼저 시작해서요, 가장 오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거든요. 네. 이르게 시작해서 가장 오래 한다. 뭐 아, 제가 다시 이제 구범준이 아닌 사람으로 오. 태어나서 네. 세바시의 경쟁 프로를 만든다. 우와. 근데 그거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내가 한 만큼 또 뭘 해야 되니까.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다 필요하죠. 다 근데 있어야 돼요.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우리 오늘 그 조영민 강연자가 이야기한 재정의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강연 프로그램, 강의 프로그램처럼 뻔한 게 없어요. 네, 네, 방송사에서는 그랬어요. 네, 되게 네, 오랫동안 해서 네. 모든 방송들이 다 만들고. 네네네. 그래서 강의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교양 PD가 그냥 네, 뭐 네. 당연한 거 하는 거고 잠깐 하다 말 거 네, 한다고 네, 생각하죠. 네. 근데 세바시가 좀 만약에 이제 좀 칭찬받을 일을 했다면 네네네. 그걸 새롭게 정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의 프로그램. 예예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이런 칙칙한 스튜디오에서 우리끼리만 녹화하면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네. 그걸 400석짜리 콘서트에서 이제 콘서트 프로그램처럼 자발적 예, 예. 관객들을 초대해서 네네네. 소위 강연자라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사람, 네, 교수님, 네. 뭐 기업가 대표님, 네네네.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님 네네네. 이렇게만 강의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는 확장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예, 회사원, 네. 아니면 우리 이웃, 네, 어떤 네. 뭐 교사 네. 이런 우리의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 어. 자기 삶에 이제 더 나아질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아이디어를 예예. 이제 강의 무대에서 하게 함으로써 좀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재정이라는 이제 제목의 강연을 예, 보고 예, 예. 아, 그랬구나. 네네네. 세바시도 저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요. 진짜 재정의와 그리고 하나를 굉장히 오래 해서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쭉 가져가시는 맞아요. 거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약간 진부한 이야기지만 업의 재정이라는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디지털 시대에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한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면 나 자신도 새롭게 정의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한국인삼공사 업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정관장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뭐 이런 거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인삼 상품을 만드시는 분한테 마켓쉐어를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80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재정의해 보면은 비타민 시장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복용하는 건강 시장으로 보조식품. 예, 건강 기능식품, 건강 기능식품, 보조식품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버리면은요 마켓쉐어에 안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더 확장시키면 헬스 트레이너도 인삼 상품의 제품의 경쟁자거든요. 그렇죠. 기능이 같죠. 기능이 같거든요.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와 또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재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집에서 이렇게 운동기구들 있죠. 이 운동기구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운동기구로만 정의를 내버리는 순간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근데 이 운동기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기능을 붙이게 되냐면 기능, 그 운동기구 앞에 모니터를 하나 달고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죠? 싱가포르에 있는 누군가와 호주에 있는 누군가와 자전거 경쟁하시는 분들 집에서 그런 분들 있는 것처럼 그런 기회는 결국에 재정의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고의 경쟁사가 유튜브였었던 적이 있던 것처럼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요만한 일을 하다가 그냥 우리가 사회 경력을 끝낼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한 상황을 새롭게 재정의함으로써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부캐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부캐 이야기를 좀 책에다가 언급을 했는데 매드몬스터
같은 경우 본인을 개그맨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무명의 개그맨이었다면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이라고 하기엔 뭐 정말 그 분들이 지금 이만큼의 팬덤을 유지하시고 계신 것들도 자기를 그냥 하나로 정의하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재석 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친한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터보83이라는 친구도 직업이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의를 너무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작은 사람으로 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네. 네. 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근데 저도 그걸 못해요, 잘. 그래서 항상 우리 피디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항상 여쭙고 찾아뵙고 싶은 게 그런 거죠. 항상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짬 내셔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시는 것도 되게 좋은 습관인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접속한 분들은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아까 1일 1 세바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세바시를 그냥 출근길의 동반자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정의하면 또 네, 그러네요. 네, 좋네요. 딱 정확히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거리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가.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운전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보내는 것과 그리고 옆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들어왔을 때 약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세바시를 듣는 동안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오십시오. 근데 나는 이 컨텐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격도 좋아지고 사실 그래서 약간 컵버티 그게 뭐냐면 커피 한 잔, 티 한 잔처럼 세바시를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는 거는 저한테는 약간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저를 재정의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모닝 루틴이에요. 이게 세바시를 보는 게. 요거 따서 광고해도 됩니까? 네, 예. 저도 아까 그 구글 포토 그거 예, 하나씩 바터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제 책의 내용이 있어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3가지 공부법이 있다. 네네네. 그 사실은 공부하는 태도에 가까운데 네네네네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모르니까 일단 첫 번째 당당하게 훔치기 이건 뭐냐면 steal with pride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steal with pride 자긍심을 갖고 훔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카피만 잘해도 성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바시 강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방법론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 그냥 똑같이 따라 하셔도 어차피 다릅니다. 개인마다 골프 스윙이 다르고 운동하는 걷는 방식이 다르고 다 밥 먹는 씹는 방법도 다 다르듯이 똑같이 따라 해보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게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훔치시는 거. 저희 회사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를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더라도 이거는 제 자료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와 협업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자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고 그러면은 무슨 마인드셋이 생기느냐. 딴 사람한테 자료 요청할 때 당당하게 요청해요. 그거 네가 밤새도록 만든 거 그거 나 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또 당연히 줘야죠. 이런 문화가 이제 되면은 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팀워크에도 중요하고 본인의 성장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열정과 끈기. 편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uncomfortably exciting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uncomfortably exciting. exciting 해야 편하지 되는데 않은 흥분 네. 상태. 이게 뭐냐면 편하면 일단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불킥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불킥을 안 했다는 거는 그날 강연에서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안 했다는 거고 멍청한 질문이라도 멍청한 질문이란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멍청하다고 재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심오하게 한 질문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들은 살아있는 건데 저희가 손 들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가 약간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할 걸 하는 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아니면은 그 질문을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불킥을 하려면은 자기가 어떤 시도를 해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계속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솔직하게 인정하기 이건 뭐냐면 인정을 안 하면요 본인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래요. 부지부식간에. 저도 사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아 나는 오늘 하루 되게 잘 살았어 이러는 순간 이제 하루 동안 배운 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이 회의에 같이 들어오셨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 질문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느라. 이제 질문을 딱 했는데 제가 급한 업무 뭔가를 하느라고 그 질문을 못 들었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우리 신정인 상무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용민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될 것을 그러면 제가 집중도 있게 들었을 것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 그 질문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질문은 저보다도 다른 분한테 토스를 한 거죠. 저보다도 누가 잘 저분이 대답하겠다. 얘기를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당황하면서 그분이 답변을 했어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아, 이 질문이 뭐였을까를 추론하여 제가 거기다 덧붙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제가 질문을 아예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려하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순간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게 이 정도로 힘든 거구나. 차라리 시간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구나라고 하지만 제가 인정을 한번 했더니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점들이 더 궁금하니까 내가 준비했었던 자료를 같이 공유해 줄 테니까 너도 해답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부족한 거를 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솔직해지니까 그분도 더 솔직해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좀 해보는 거.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죠. 사실 여러분들도 어려운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인정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아요. 이제 당당하게 훔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구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나눠주고 이런 네. 것과 연관 있는 태도 같고. 네네. 제가 오늘 진짜 조심했었던 게 유튜브 제 댓글 악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제 강연 중에 댓글 악플 중에 이제 막 이런 게 있어요. 손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손 안 움직이려고 진짜 최선을 다해봤는데 손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거 하나랑 중국 변발이라는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자를 한번 써봤고요. 사용자 그리고- 친화적인 네, 사용자 거죠? 그리고 댓글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장황하다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오늘 영어 단어 수를 진짜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안 쓰고 제가 정말 제가 뜻하는 바를 전달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성장을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 플랫폼 그게 튜브 이거 영어가 이건 영어가 아니니까 유튜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드백을 얻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외모에 대한 악플들 뭐 되게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내 그 눈이 되게 보기가 안 좋구나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눈을 더 크게 뜨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가 피드백이 오픈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피드백. 그러니까 뭔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거가 되게 좋은 훈련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고쳐야 될 개선할 점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 혹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진짜 행운이신 것 같아요. 예, 영어를 안 쓰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영어를 있는데 안 쓰려니까 버퍼링이 계속. 네, 그런 동반자를 한번 마련해 보시는 거. 그러려면 첫 번째 그런 동반자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한테 먼저 솔직하게
한 거,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단점을 얘기해 보는 거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맞아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짧게 질문하자면 이렇게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네네.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내가 고쳐야 할 점 같진 않은데 네네네네. 그렇게까지 고쳐야 하는 건가요? 반응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이거는 사실 여쭤보고 싶었지만 저는 모든 의견에 가중치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거기에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와, 그 부분은 내가 정말 고쳐야겠구나 하면은 그 부분에 집중을 본인이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소한 부분도 기억은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게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그 피드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선순환 구조를 끊어버리면은 이제 성장할 기회는 한 채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계속해서 해줘야 되고 그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 채널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습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구글에 입사하려면 네. 입사해서 인터뷰할 때 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네. 그냥 일단 질문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질문의 결은 꼭 물어보는 거 있지 뭐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물어보는 거가 정말 이거 하나라는 거가 되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질문은 되게 다 다른 것 같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죠. 자기소개를 해달라. 네, 자기소개를 해달라. 써 있지 않냐? 자기소개서에. 네, 너무 이거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했잖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소개를 얼마나 또 재밌고 창의적으로 하느냐도 본인이 그 기회를 또 재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자기소개를 할 것이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거 갖고 점수가 이제 뭐 스코어링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상황을 또 도구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운 후보분들 많이 뵀었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분들 가운데 구글 입사를 노리고 있다면 자기소개 스피치를 세바시 하십시오.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필요한 전략입니다. 아이디어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줄 동료 확보와 자금 확보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너무나 제가 스타트업 CEO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지만 스타트업 CEO가 되고 싶으신 우리 학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투심할 때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 세리박스의 뭐 전종화 대표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성공시키신 엑시스를 하신 뭐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뭘까요?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창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상품은 뭐냐고 얘기를 하냐면 구글 컬처라고 얘기해요. 구글의 문화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요. 결국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줄 동료 확보와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줄 자금 확보와 어떤 플랫폼을 쓸 거고 그 플랫폼에서 어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쓸 거며 그리고 거기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시킬 거며 그 투자자들을 통해서 투자받은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여기에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채취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최종 산출물입니다. 이게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경우는 제가 조금 너무 실전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이게 막 꿈을 어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꿈을 짓밟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는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세상에 임팩트를 주려면 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에 천재성을 쓸 창의성을 쓸 준비를 하고 대부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좋아서 실행에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빌 게이츠는 뭘 잘했죠? 윈도우즈를 본인이 개발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록스에서 가져왔죠. 제록스에서 가져왔어요. 제록스에서 그 누가 가져왔죠? 스티브 잡스가 가져왔거든요.
그 아이디어들, 그게 윈도우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디다 본인의 천재성을 썼냐면 이걸 관철시키는 데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언바운드된 사고 방식은 아이디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이디어가 정말 소중하면요, 정말 그 본인의 어떤 지능을 그걸 관철시키는 데다가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는 정말 창의적인데 이걸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까지만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난 이 아이디어를 정말 내 베이비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성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이내믹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런 아이디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의 어떤 경제활동 인구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창의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디어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관철시키는 거에도 본인의 창의성을 써야죠.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고를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타고난 기질인지 아. 아니면 그것이 뭐 노력이나 연구로 가능한 것인지. 네. 언바운드는 타고난 것인가? 아니죠. 예, 여기서 맞습니다 이러면 진짜 이거는 이 책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진짜로 그랬으면은 제가 이거를 정말 위선적으로 절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뭐냐면 저는 일단 제가 여러 창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을 정의를 원래 어떻게 내렸었냐면 되게 저는 ISTJ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도 없었고요. 친한 친구 한 명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있고, 지금 뭐 중고등학교 때 성격이 점차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친구들이 좀 있지만, 강연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근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육 운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바운드는. 근데 근육 운동도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이 책에 나오는 헬스 트레이너 코치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령별로 근육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논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연령대도 상관이 없고 어떤 본인의 성격이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언바운드된 시각을 가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 같고,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엔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느냐,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인데 그것도 역시 훈련으로 계속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책에도 이제 앞에 표지에 적어놨지만 미혼모분들하고 장애 어린이들한테 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엔. 근데 제가 기부를 하나씩 조금씩 하면서, 그리고 제 유튜브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불필요한 친절을 한두 번 베풀어 봄으로써 처음엔 막 심장이 떨립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친절해 보는 거. 그리고 막 톨게이트 지나갈 때 제가 유튜브에서 세바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0,000원 내고 2,000원 통행료가 있는 곳에서 10,000원 내고 뒤에 차 4대 제가 지불할게요. 뭐 이런 거 해봤거든요. 모르는 차들인데. 네, 모르는 차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10,000원 내고 2,000원 이제 차 4대 그냥 제가 지불할게요 하고 할 때 처음에 그 통행료 내는 순서가 이제 저한테 점점 다가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요. 이거 내가 오늘 할까? 아니면 그냥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그라들게 이거 10,000원 주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그냥 오늘은 내 것만 내고 그냥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그냥 심장이 터지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거를 한번 했더니 그때부터 기부를 약간 뭔가 되게 재밌네. 그리고 재미뿐만 아니고 나한테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게 되네. 그래서 그런 걸 시도해봤더니 이제 점점 더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현무 아나운서 따라서
미혼모분들 핀셋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나 장애인 어린이 분들이 가진 어떤 가정에 기부를 하게 된 거고, 이거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불킥하는 셈 치고 뭔가를 해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에 오게 된 이유도 사실은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손 들고 질문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내 질문은 누군가 비슷한 질문을 누군가 하겠지. 그 그렇죠. 질문을 치환해서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네, 하죠. 저 질문 내가 아까 하려던 건데 그냥 저 질문을 치환해서 내가 들어야지, 이랬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날 제가 미쳤었는지 손 들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전 직장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발표자가 구글러였거든요. 근데 손 들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꽤 좋았는지 무대 뒤에서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분이 추천해서 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회사에.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요. 예, 그분이 저스틴 님이라고, 그분이 추천을 안 해줬으면 제가 그 손을 안 들었으면 여기 지금 구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죠. 근데 그날 저는 이불킥 할 마음가짐 하고선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학교 강의실에서도 저는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질문을 더 하게 됐고,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그래서 약간 그냥 한번 제가 책 사인한 거 중에서 하나 또 있거든요. 약간 조금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볼까? 이런 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그게 결국에 언바운드된 머슬을 키우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게 제 리추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습관 중에 하나는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 유튜브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하루에 관심 있는 거 한 90% 습득을 하시면은 한 10%는 그걸 남겨두는 거. 그래서 전혀 관심 없는 장르, 뭐 아니면은 전혀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보는 거를 저는 하루 리추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또 들어왔던 문장이 뭐냐면,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되게 딱 머리에 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차이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사실 제가 비유를 쓴 거예요. 일 잘하면은 되게 좋죠. 일을 잘하는 거는 뭐 일 수려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 일 잘하고 싶어 하죠. 일 잘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을 되게 하는 것과 본인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에 뭔가 제가 얘기를 막 열심히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그리고 손도 많이 안 움직였어요. 제 나쁜 버릇을 굉장히 줄였고 영어 단어도 적게 썼어요. 일을 잘했다고 저는 자평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약간 남는 게 없었어, 혹은 감동이 없었거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면 일을 잘한 건데 일을 되게 하진 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조금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저한테는 약간 아직 사치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거를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일을 되게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그거를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필요한 얘기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일이 되게 한다는 건 오히려 그 일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렇죠. 일하게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일 잘하게 만들고. 네, 네, 그 맞습니다. 오히려 진짜 리더십의 최고의 경지. 네,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해주신 우리 조영민 매니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그렇죠. 뭐 진짜 이 물리적인 박수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언바운드 관심 가져주시고 네네. 꼭 책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 보실 분들 보시고 시청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부디 일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일이 잘 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